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행정입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행정 내용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 방법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페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다음 카페 링크가 다음 들어가서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뭐 조선 SCS 비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걸들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도 되겠습니다. 메일을 자, CSCSHIM83 네이버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뭐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010-6783-3362 자, 적어 놓으셨다가 합격하실 때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네 왜 안 적어? 적어. 뭐 카페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OX 자료 같은 게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 첫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험 제도상으로는 행정학이 선택 과목이죠. 그런데 조만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청이 바뀌어서 그죠? 뭔가 시험 제도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아마 내년 시험까지는 이대로 칠 것 같습니다. 그죠? 내년 시험까지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행정학은 선택 과목이죠. 그랬을 때 행정을 선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행정 선택의 장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일단 다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은 점수 계산할 때 조정 점수가 적용되죠. 그죠? 뭐 선택 과목 중에 아주 쉽게 출제될 수 있는 과목도 있고 아주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좀 약간 쉽게 출제한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해지고 그죠? 어렵게 출제한 과목을 선택하면 불리해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조정 점수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상대 평가죠.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자, 조정 점수는 이렇게 구하죠. 50 플러스 자, 본인 점수 마이너스 평균 점수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자기 점수를 계산합니다. 자, 공통 과목, 필수 과목에는 적용이 안 되고, 국어 영국사는 적용 안 되고, 그죠? 선택 과목에는 적용됩니다. 선택 과목 두 과목이 있죠, 현재. 자, 이렇게 구하니까, 여러분들, 조정 점수는 이렇죠. 나는 시험을 잘 치고, 남들은 못 치면 됩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평균 점수가 낮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은 과목이 유리합니다.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았을 때, 그죠? 내 조정 점수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차이가 컸지만 지금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해서 과목 간에 차이가 컸는데 지금은 거의 같죠? 평균 점수 가지고 어떤 과목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차이가 커서 사회는 평균 42점이었고 행정학은 71점이라서 똑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이런 차이가 좀 다르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평균이 거의 60점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 이렇기 때문에 자, 평균 가지고 어느 과목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다음 표준 편차도 거의 20점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느 과목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죠.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는 본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남들이 어떻게 시험을 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나중에 나오는 통계치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과목을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가, 내 점수를 높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죠. 뭐 선택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 기본이 되어 있으면 유리한 과목들이 좀 있기는 있죠. 그죠? 그런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본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든지 공부해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문제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행정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거죠. 어떤 이론 내용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OX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행정 관련 제도의 내용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뭐 자료 분석하고 해석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이론, 그 제도 잘 공부하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만, 책에 있는 것만,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본인 점수가 높아져서 여러분들 조정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 본인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높으니까 낮으니까, 표준 편차가 높으니까 낮으니까, 그런 말은 어느 과목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본인 점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 본인 점수 열심히 공부하면 높게 받아서 조정 점수 역시 높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 행정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선택인데 필수 같은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아시죠? 모든 직렬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직렬 선택의 폭이 넓죠. 그렇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국업 전체 직렬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학을 선택하면 어느 직렬에도 응시할 수가 있고, 물론 다른 과목도 다 하나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7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행정학을 해야 되죠. 7급에는 선택 과목이 없고,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행정학,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군무원 시험이 있는데, 자, 군무원 아시죠? 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군무원 시험이 있는데, 군무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또 선택 과목이 없고, 여러분들 행정학, 행정법이 필수로 되어 있죠. 사회수학과 이런 과목은 없고.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행정을 해야 되는데, 자, 군무원 시험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죠. 자, 군무원 시험은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5과목인데 2과목은 능력 검정 시험으로 공인 성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그 대체 기준이 아주 낮죠. 자, 이렇습니다. 자, 군무원 시험에서 영어는 시험을 치지 않죠. 공인 성적으로 대체하는데, 그 대체하는 기준이 낮습니다. 낮아요. 다 됩니다. 토익, 토플, 탭스, 지텔프 다 되는데,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그거죠. 토익이죠. 그랬을 때,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자, 국업 군무원 시험은 토익 470점 이상이면 됩니다. 500점도 아니죠. 470만 넘으면 됩니다. 그 470이나 990이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70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이거를 따놓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 없는데 한다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봅니다. 나 토익 470점 힘들어 그러면 아마 공무원 시험 자체가 힘들 겁니다.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도 점수를 따면, 군무원 원서를 낼 수 있고, 원서 내면 영어 시험 치지 않습니다. 이거 있으면 활용하시고, 없어서 따고 싶을 때 토익을 해도 되겠는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GTEL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더 쉽습니다. 레벨 2에, 즉 2급이죠. 32점 이상인데, 그 수준은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됩니다. 문장이나 단어를 봤을 때, 영어를 거의 못하는 학생들도 한 달이면 충분히 이 점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따두면 시험 응시에도 한 번 더 생기고, 그리고 또, 영어 기초 공부도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영어 성적이 잘 나오면 자기 원하는 거 하면 되겠지만, 영어 성적이 죽을 안 나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도 있다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국사도, 그러니까 한국사도 여러분들 이제 대체가 됩니다. 공인 성적으로 대체. 대체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또 낮습니다. 낮아요. 아시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여러분들 능력 검정 시험 4급 이상이면 됩니다. 3급도 아닙니다. 4급 이상. 이것도 쉽게 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5과목 중에 2개가 이렇게 됐으니까 실제 시험 치는 것은 3과목입니다. 3과목 여러분들, 자, 3과목 국어,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행정법, 행정학 3과목 시험을 치는데, 3과목이라서 문제수가 조금 많습니다. 다른 일반 시험에 비해서. 일반 시험은 20문제죠, 그죠? 20문제씩 5과목 100만점인데, 요거는, 자, 3과목, 25문제씩 3과목. 그래서 75문제를 75분 만에 푸는 그런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군무원 시험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됩니다.
원래 영어는 벌써 하고 있었고 국사는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어서 올해 공무원 시험 다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이제 2018년부터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행정학은 뭐 공부해 놓으면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9급에 전체 다 들어가 있지, 그리고 7급에 필수 과목이지,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필수 과목이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고 나서 시험실에 갔을 때 문제 푸는 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문제 푸는 시간에서 행정학은 가장 유리한 과목이다. 가장 유리한 과목이다, 여러분들. 거의 공무원 시험은 시간 싸움이죠. 공부할 때도 그렇고 특히 시험 치러 갔을 때는 더 심합니다, 그게. 여러분 느긋하게 생각해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거죠. 5과목 20문제씩 100문제를 한꺼번에 해주고 한 번만에, 그죠? 한꺼번에 풀라 그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0문제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100문제니까 여러분들 뭐 1분당 한 문제 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어, 영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죠. 자, 국어, 영어, 국사. 그 선택 과목 현재 2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1년 가까이 공부한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국어, 영어 합쳐서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60분 정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국어 같은 경우에 한 25분 정도. 25분 뭐 이상 걸립니다, 사실은. 영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30분 내지 35분. 그래서 보통 국어, 영어를 60분 만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럽니다. 60분 만에.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40분이 남았잖아요. 40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한 5분 정도 마킹한다 그랬을 때 요 세 과목을 35분 이내에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한 과목당 12분 정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 과목이 제일 유리합니다. 물론 책을 받아보니까 2권이고 좀 부피가 있죠, 그죠? 근데 부피가 있는 것도 보면 단원마다 기출문제가 좀 들어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좀 내용이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내용은 좀 많아요. 그런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해서 다 맞출 수가 있는데 특히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나오니까 뭐 이론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리고 무슨 제도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빨리. 뭐 자료 같은 게 그래프 자료라든가 통계 자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형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한 개도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고 가끔마다 고생 맞추기 위해서 뭐 한두 개 그 정도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죠. 뭐 보통 1년 가까이 공부한 학생들은 문제풀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풀어본 사람은 거의 5분 내지 6분 정도 5분 내지 6분 정도 안에 다 풀 수 있다 그럽니다. 뭐 12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은 20분 넘어가는 과목도 있고 그런데 행정은 시간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그죠? 다른 과목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과목, 뭐 공통 과목, 필수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다 놓고 봤을 때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과목이 행정학이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약간 이런 면도 있는데 틀리는 것도 빨리 틀릴 수 있다. 그것도 유리합니다. 사실은 틀리는 것도 빨리 틀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를 내가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었는데 틀리는 그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최악이지. 그죠? 틀려서 뭐 점수 하나 갖고요. 또 시간도 까먹고 이런데 행정은 진짜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지.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것도 빨리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유리한 거지. 빨리 풀고 빨리 틀리고 뭐 다른 거 풀면 되니까 그 과목에서 다른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 가서 뭐 좀 시간을 할애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오래 걸리는 국어나 영어에서 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진짜로 열심히 해서 5분 만에 풀었다 그러면 15분을 다른데 영어나 국어에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개 더 맞춰서 충분히 또 보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할 텐데 합격하면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잖아요. 면접에서 또 유리합니다. 면접에서 여러분들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다 행정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물론 최근에 면접은 인성 면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10개 질문 중에 한 7, 8개가 거의 개인에 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 있었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그중에 일부 특히 지방직 면접이 그런데 일부 지식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식 질문 했다고 했을 때 거의 다 행정학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때, 그죠? 공무원이 되었을 때 실무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실무에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직 공무원이 될 거니까 행정학 내용을 알면 좋겠지. 아마 공부해보면 이 정도 알면 일에 도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가면 단순한 일을 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그랬을 때 행정학적 지식이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해두면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뭐 우리 공무원 시험 어느 과목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쉽고 재미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참고 하면 합격하는 데 도움되고 또 나중에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행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가끔 물어봅니다. 아니 자주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해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물론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든 암기하든 외우든 간에 시험장에 가서 뭐 기억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바로 그렇죠. 기억나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나는데 달달 외워서 그 내용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보기 각각 동그라미 1, 2, 3, 4번 보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그거 기억입니다. 그죠? 보기 4개 중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는지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기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그 큰에서 우리 학생들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거죠.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은 자 비중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2에서 공부해야 되고 또 2에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80% 이상 80% 이상 해당이 됩니다. 암기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암기해서 풀어야 될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20%도 안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거꾸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다 외우려고 덤비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진다. 때리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해한다는 얘기는 이런 건데 여러분들 자, 이해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역관주의란 말이 나왔다 그랬을 때 역관주의 여러분들 자, 한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행정학 공부를 처음 하면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개념 즉 말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역관주의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는 이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다 표시하라 그럴 것이고 줄 거라 그럴 것이고 또 핵심 키워드는 동그라미 하라 그럴 겁니다. 요것도 달달 외우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다 알면 됩니다. 자기가 막 말 못하더라도 그죠? 그래 어떤 거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 알고 이제 그 제도나 이론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장단점 이런 게 이제 이어서 나올 겁니다. 근데 특징이라 그럴까요? 특징이 10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국사 공부하듯이 막 1번부터 10번까지 어떻게 앞글자 따거나 해서 막 다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역관주의는 이런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겠다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제도니까 또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겠네 또 이런 장점이 있겠네 그런 식으로 확인해 나가는 거. 그래 수업을 듣고 책을 보니까 잘 이해가 되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죠? 질문은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은 오기가 좀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카피라든가 메일에 질문 남겨서 대답을 얻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나가는 게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데 질문하세요. 직접 와서 하든지 아니면 글 남겨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지 다른 과목도 그런 경향이 있는 특히 행정은 이렇습니다. 시험 치면 반대말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대말 찾기. 예컨대 역관주의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책에는 또 수업 시간에는 역관주의는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시험장에 갔는데 보기에 3번에 자 역관주의는 민주주의를 저해한다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틀리는 것이고 그게 답인 겁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행정 문제는 빨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했을 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여러분 행정 공부를 처음 하면 거의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죠. 그 말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말 뜻을 용어의 뜻을 알면 거의 공부의 80% 이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법도 그렇지만 행정학도 개념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처음에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이론이나 그죠? 제도의 그 용어의 뜻, 말 뜻을 아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큰 부담 갖지 말고, 아, 행정 전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알아가는 그런 정도. 너무 자세히, 그죠? 완벽히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기본 이론만 특히 수업 들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해할 수 만큼 이해하고 지나가자, 그냥. 그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는 게 처음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합격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번 이상은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보고 듣고 해야 돼요. 한 번만에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보고 듣고 해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또 책에 있던 내용 시험이 나오니까 금방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지금 공을 많이 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 선발을 많이 늘린다 그러죠.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정부 방침에서도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무원 선발을 많이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채용 전망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채용 전망 얘기인데 아주 밝은 편이잖아요.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나서 54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 사람들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 되어서 일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그죠? 그래서 그 인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한 4분의 1입니다. 한 25% 정도 21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공무원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뽑아야 될 상황인데 또 새로운 정부가 또 이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공무원 선발 인원은 당분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내년 4월에 국가시험이 있을 것 같고 6월에 지방시험이 있을 텐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1년 정도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 걸려서 합격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아주 짧은 시간 공부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아주 시간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 내지 1년 반이다. 그리고 뭐 나중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합격에 필요한 그런 실력은 거의 1년 만에 다 갖추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실력은 갖췄는데 약간 시험 당일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실수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면 1년 만에 실력이 갖춰지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첫 해에 열심히 해야 돼요. 첫 해에 여러분들. 여기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생각. 나는 어차피 2년 계획이니까 2년 후에 시험이 목표다.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그죠? 나는 내년에 4월이나 6월 시험에 꼭 합격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계획도 세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해라도 합격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공부한다면 나는 어차피 2년이나 3년 후가 목표인데 그런 식으로 마음 먹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국업 시험은 여러분들 1년 정도를 딱 잡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에 좀 취약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지금 수업 듣고 있지만 나는 영어가 많이 약해서 좀 걱정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건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다. 거의 다 그렇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업 수험생의 한 60% 이상의 영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60몇 프로가 영어 40점을 못 맞고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남는 나머지 본인 개인 공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개인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영어 해야 된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죠? 최소한 60점 이상 나올 때까지는 영어를 절반 이상 시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5과목 듣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수업이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매일 하자. 매일. 본인이 부족한 부분, 예컨대 문법, 그리고 어휘, 즉 단어 수거, 그리고 독해 부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부족한 걸 많이 하면 됩니다. 문법이 많이 부족한 문법을 하시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특히 뭐 처음에 공부할 때 의학 과목의 기본은 어휘죠. 어휘. 그렇잖아요. 단어 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수업 시간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예 단어책을 복화책을 하나 정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정해서 10번이고 20번을 봐서 좀 많이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부담 없이 행정도 마찬가지 예습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습도 하지 말고 그냥 수업 듣고 복습하자. 평균적으로 기본반 수업은 여러분들 5시간이잖아요. 그죠? 5시간 정도 수업 듣고요. 지금 오늘도 행정 수업 5시간 할 겁니다. 2시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을 합니다. 그냥 수업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간단하게 복습하자. 복습. 근데 복습은 너무 자세히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 했던 거 위주로 그냥 확인하는 정도. 그래. 수업 시간 이런 거 했었지. 한번 보는 거. 완벽히 이해한다기보다 물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 안 돼도 그냥 지나가세요. 학생들이 처음에 이걸 많이 부담을 느껴서 복습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알고 지나가라는 줄 알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2-3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복습을 합니다. 그것도 특히 수업 시간 했던 거 위주로 안 한 거는 보지도 말고 아는 거는 보지도 말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빨리 최대한 빨리 복습을 끝내고 뭐 하자? 영어 하자.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뭐 영어에 미쳤습니다. 영어에 미쳤는데요. 영어는 진짜 못하는 나라. 다 그렇습니다. 시간, 노력, 뭐, 그죠? 비용 들인 거 비해서 영어는 진짜 못하는 나라. 자, 말하는 걸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그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뭐, 맞지 않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죠? 저도 그랬지만. 하여튼 간에 뭐 지금 시험 과목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행정학은 부담 갖지 말고 수업 듣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들으면 됩니다. 행정,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행정 수업 들어보니까 또는 책을 보니까 행정학은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같아요.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좀 뭐 행정이나 정치 관련 얘기들 정리해 놓은 거다. 좀 그럴듯하게 말들로 그런 겁니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고 재밌다 생각하면 또 쉽고 재미있을 수도 있는 과목이 또 행정학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정치 행정과 관련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죠? 뭔가 세상 사는 이야기 중에서 행정 관련 이야기, 정치 관련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도 부담 갖지 말고 수업 듣고 그냥 복습하고 그 복습하라는 말이 완벽히 알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에 뭐 했었지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뭐가 있다 알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정신 바짝 차리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여러 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용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 잠깐 간단하게 수업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온 수업은 기본 이론만 수업이죠. 기본 이론만 스텝 1 수업입니다. 자, 행정 같은 경우에 하루에 5시간씩 금요일 오전에 8주 수업합니다. 그래서 40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을 공부합니다. 행정 전체 내용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또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심화 수업인데 스텝 2입니다. 여기서는 2배로 자세히 합니다. 시간도 2배죠. 지금 현재 행정 같은 경우에 금요일 오후 5시간 그리고 토요일 오전 5시간 해서 합쳐서 10시간씩 한 주에 10시간씩 해서 8주 80시간입니다. 시간이 당장 2배입니다. 그죠? 소요니까 2배로 자세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요 심화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기본반에 했던 것들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생략하고가 아니고 그죠? 자, 반복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태서 시간상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단원마다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기출문제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거 또는 언급해야 될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매주 진도별로 모의고사 실시합니다. 모의고사. 진도별이니까 뭐 누적적이진 않습니다. 그 전주에 했던 거 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학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 과정이 심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반 듣고 나서 꼭 거쳐가야 될 과정이 심화 수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생 중에 이거 안 들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부분을 따로 떼내서 하는 테마 단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필요하면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쭉 하고 나서 진짜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문제풀이는 한 6개월 넘게 진행이 됩니다. 내년 시험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시행될 텐데 문제풀이 관련해서 11월, 12월 달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중심의 기출 문제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월, 2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 책 순서대로 진행되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월, 4월, 5월 각각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식 문제풀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6개월, 7개월 동안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행정 시험에서는 요게 다뤘던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오거나 약간 변형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푼다기보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그냥 그때 수업할 때 뭐가 답이라 그랬지 고르는 그 정도의 어떤 문제 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서를 받으셨는데 그 기본서는 기본 이론반에서도 쓰고 그리고 심화 수업 때도 함께 쓰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본반 수업에서 그 내용을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들은 심화 수업 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기본만 들었다고 해서 그 책 버리면 안 됩니다. 심화수업도 쓸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물론 다른 게 부교재 하나 더 있으면 심화수업 때는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 기본반 수업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다른 과목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기본 이론반 수업에서 세 가지. 자, 수업을 듣고요. 수업을 듣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없었는데 안내 받으셨죠? 다음 주부터는 그 수업했던 내용을 10문제 정도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리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아침 테스트라 그래서 수업이 9시부터 시작인데 좀 전에 오면 좋겠습니다. 40분쯤에 아니면 8시 반 정도에 와서 문제를 나눠드리면 그거를 받아서 풀어놓으시면 아침 테스트라 그럴게요. 풀어놓으시면 이제 제가 들어와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설명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또 수업 끝날 때쯤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하는 OX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체크 OX 이렇게 말할까요? 핵심 체크 OX 문제라 그래서 또 문제 한 15문제 정도 나눠드리면 여러분들 풀면 또 제가 간단히 설명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OX 문제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아침 테스트 다시 한번 객관식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 3번 정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이론반 수업은 이렇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린트를 2장 드렸습니다. 하나는 강의 계획서고요. 아까 예습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하고 싶으면 그 계획서를 참고해서 그 진도 순서대로 뭐 책을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워낙 영어가 여러분들 할 게 많으니까 영어라는 얘기지. 그 예습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면 좋겠고, 한 장은 행정학 체계도입니다. 행정학 전체 내용이죠, 그죠? 행정학 전체 우리 공부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잠깐 그 행정학 체계도 보면 행정학 체계도 여러분들 자, 행정학 체계도 행정학은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 행정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행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표, 행정학 체계도 표 제일 위에다 좀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자, 행정은 뭐다? 여러분들.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그 정부 하는 일이 행정이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그 정부는 뭘 할까요? 여러분들.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 사회 문제 해결이나 국민 요구 해결에 관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행정인데 그걸 공부하는 게 행정학이고 그 내용을 정리하니까 뭐 그 표에 있는 것처럼 큰 제목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뭐 7가지 내용입니다. 7가지. 그러니까 행정학은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편으로. 자, 큰 제목 7가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제일 첫 번째 행정학 전체적 이야기. 행정학 총론. 행정학 총론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초이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기초. 혹시 늦게 들어오셔서 안 가져가신 분이 가져가세요. 있습니다. 자, 기초이론 여러분들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그리고 2편부터가 강론인데 강론이 바로 여러분들 자, 요건 놔두고 2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2편부터가 강론입니다. 강론이 바로 정부가 진짜로 사회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연구한 겁니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겁니다.
그 정책에 관한 이야기 정책론이 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 정책을 행동을 옮길 조직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직에 관한 얘기가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이야기 조직론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었다고 저절로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얘기가 중요해서 따로 나와 있죠. 사람에 관한 이야기 인사 행정론이 4편에 있습니다. 바로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일할 때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돈도 필요합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 재무 행정론 이야기가 5편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죠. 재무 행정론. 자, 재무 행정론 여러분들 거의 다 예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5편을 예산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일을 한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보고 잘못한 거 고치는 거 바로 행정활류론인데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는 활류는 그렇게 해놓지 않고 행정통제 및 개혁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통제 및 개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행정론이 있습니다. 지방행정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학은. 그리고 수업을 8주 한다 그랬을 때 뭐 이러면 수업 비중이 이렇습니다. 1편 3주 정도 걸릴 겁니다. 3주. 한 달 가까이 1편을 합니다. 1편 중요한 일이 많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행정공부를 처음 한다고 다 그죠? 전제하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나머지 편들은 뭐 한 주씩 이렇게 그죠? 진행이 됩니다. 6편의 내용이 적어서 묶어서 7편과 묶어서 한 주 이러면 더하면 딱 8주가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뭐 행정학과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각각 정책론, 조직론 이런 것들이 한 과목이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한 학기 동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 만에.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하루 만에 해치운다. 5시간 만에.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이 공부합니다. 뭐 대학에서는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갔든 안 갔든 아니면 여러분들 어느 학과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요거 과정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이. 그죠? 그래서 뭐 행정을 나왔건 안 나왔건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대부분 다 뭐 행정 처음 듣지. 여러분들이 행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 듣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이제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